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냥 넘어갔던 보너스 문제를 이제 하고 나서, 좀 볼게요. 이 보너스 문제는 제가 왜 만들었냐면, 이게 본 문제가 있고, 여기 뭐 별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약간 좀 심화된 형태의 문제나, 아니면 보충적인 의미에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었어. 그냥 단답 형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거기 1번 문제에 보면 이제 흥성대원군과 관련된 정책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거기 재능 기부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재능 기부 문제 거기 여러분들 이제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딱 보긴 봤는데 대부분은 내 이제 기출 관련된 것들이고 좀 약간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문제 약간 질이 좋은 것도 있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냥 인간수학과 업계에서 막 만드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끔씩 분기이라고 괜찮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 저도 놀랐는데 어떤 분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올려놓고 했는데 거기에서 은근히 많이 문제가 맞힌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맞힌 부분이 상당히 뭐냐면 좀 뜬금없는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기출주의가 아니라 뭐 이런 게 나올까 생각하는 문제들을 맞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형식들이 많은데 좀 약간 기출 주제에 맞게 좀 재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너스 문제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출처를 좀 밝히기 위해서 거기 재능 기부 문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몇 개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보면요. 다음 기획을 이제 시행한 이유를 써보고 니은의 조치 결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청국전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뭐 청국전을 사용할 때는 갑술련 정원에 시행하자 쭉 있는데 청국전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쓰였던 동전이란 뜻이야. 네. 그러니까 가경통보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왜 이게 썼냐면 예전에 이제 흥성대원군이 그 당시 이제 당백전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뭐 토목사업 한다고 막 돈을 찍어내니까 물가가 어떻게 돼요? 뛰어올렸잖아. 그러니까 물가를 이제 잡는다고 뭐냐면 옆에 있었던 청나 동전을 또 수입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물가가 더 어떻게 해요? 앙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가 친구들 하도 낮으니까 지금처럼 달러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을 화폐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물가를 올려놓은 거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천야록 있죠. 매천야록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유명한 이제 구한말 때 일종 야사인데 구한말 관련돼 갖고 이제 항해에 있었던 건데 그게 자주 이제 언급된 부분이 매천야록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책 이름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번 문제인데 제가 이걸 문제를 이렇게 거꾸로 했네. 문제 보면 답을 이게 2번이 1번이 되는 거고요. 보니까 보너스 문제가 잠깐만요. 2번이 1번이 2번인 거예요. 거기 문제 답 있죠? 예, 거꾸로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이제 올릴게요. 자, 1번 답이 2번 됐는데 1번이에요. 2번 답이 1번이 됐는데 근데 이거 바꿨어요. 예. 자, 다음 기획이 시행한 이유를 써보고 자, 청국전은 아까처럼 단백정 페이지를 해갖고 당면한 재정 부족 해결 그 다음에 대응의 정치자금 확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고 니은의 조치 그러니까 이제 사주를 하는 일이 없었으나 물가가 안 등해요. 4배에서 5번까지 지나 갑술련 정원에 와서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왜 갑술련 정원에 와갖고 이제, 이렇게, 청국전을 이제 사용하기 중지시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지를 시켰는데, 자, 그래서 이 갑술련 정원에서 시행하지 않았다 해갖고, 근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황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사용했던 단백전 폐지시키고 또 청국의 화폐 폐지시키고 등등하니까 그런데
뭘 많이 찍어내야 돼,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상평통을 많이 찍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찍어내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전황이 일어났다. 저항은 디플레이션 현상이죠. 디플레이션. 조선후기에도 자주 발생했던 문제죠? 근데 조선후기 때 순조 때 거의 마무리됐어. 왜냐면 그때 동전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했는데, 또 아까쯤에 이제 이후에서 대원군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정책 때문에, 화폐 정책 때문에 또 거꾸로 인플레이션 막는다고 또 했다가 전황이 오히려 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이 됐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 문제 또 풀어볼게요. 거기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 몇 페이지냐면, 그 4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화폐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개혁이죠. 자, 그 이제 이 통화개혁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들어오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통화개혁을 3번 했어요. 1차부터 2차, 3차.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연도를 이제 봐야 되는데, 1953년에 이제 그 했던 그 통화개혁은 1차 통화금융조치. 예, 1차 통화. 예. 그래서 1차 통화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했는데, 자, 1차 통화는 1953년 2월 15일 날 그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이제 했던 긴급금융조치법에 의거해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거의 생산활동이 중지 상태였죠. 1953년이면 거의, 뭐냐면 종전 이전이니까, 예, 중지 상태였고, 그 다음에 거액의 군사비 지출이 많았어요. 전쟁 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화 증발이 계속돼. 이 통화 증발이라는 것은 날라갔다는 게 아니라, 돈을, 양적 완화라고 하죠. 요즘에는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혁을 하게 된 거야. 1차 통화개혁을. 자, 그래서 이제 1차 통화개혁에 관련된 목적은 뭐냐면, 전쟁 중에 통화 남발했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개혁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화폐 단위를 원으로 했어요. 한우 본처. 그리고 교환 비율도 100대 1로 전환을 시켜. 왜냐면 화폐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100대 1로 전환을 시켜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잖아요. 원을 사용했던 국가들 보면 꽤 놀라요. 그렇게 100만원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100만원, 200만원이 한 기업의 매출액하고 비슷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화폐율이 단위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니까 그 화폐 단위를 깎자. 100만원이 뭐냐. 그래서 100만원을 이제 만원, 1000원 하자. 잘 못하죠. 왜냐면 난리 날 것 같아. 심리적 충격이 되게 크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조치를 했다. 그래서 그 원에서 한호 고치고 교환비를 100대 1로 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화개혁은 뭐, 뭐만 생각해요? 박정희 때 통화개혁만 생각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1차 긴급 통화 금융조치가 있었고, 근데 2차 통화 금융조치는 이제 박정희 때 했던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원으로 전환했던 거죠. 예. 요런 것도 나중에 제가 그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예. 요때 이제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받고, 3번 문제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3번 문제 어디 있냐면요. 그 전공 B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다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직한 단체가 보낸 서한 내용이다. 자, 이 서한을 밑줄 친 단체가 아닌 실질적인 보낸 단체를 써보시오. 자, 여기 보면 한국국민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서한은 한국국민회는 가 보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름상 이제 명칭이고 실제 보낸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성명회라는 단체예요. 한번 들어봤죠? 예. 되게 성명회 건업회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예,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신한촌이 있는데 신한촌에서 한인단체들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성명회, 건업회 등등등 쭉 나오죠. 성명회는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합병의 부당성을 대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각국 대사관에 막 서한을 보내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성명회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당국이 자극을 주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에 압력을 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실업을 권장한다. 그런 뜻으로 몰려 이름을 바뀐 거야. 건호표도 이름을 바뀐 거야. 예. 근데 실상은 똑같은 단체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단체들 보면 이름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거 외에도. 그건 뭐냐면 이름을 계속 바꿔야지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성명의 선언 관련된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 성명의 결성 목적은 합병의 무효를 선언하고 병합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성명의 선언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들어가신 요즘에 최근에 들어가신 그 근현대도 교수님이 뭐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그냥 애워두면 뭐 손해볼 건 없어요. 예, 손해볼 건 없으니까 좀 보고. 그러면 여기 잠깐 이제 그 본문제 들어가기 전에 흥성대원군의 정책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흥성대원군의 정책 부분은 시험 문제 지금까지 뭐 단독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가끔씩 예를 들어 비변사 관련된 나올 때 잠깐 꼽사이가 갖고 이제 잠깐 언급된 건 있지만 단독 문제는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수능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은근히 여기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면 일단은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흥성대원군의 이제 통상수교원 정책은 이제 빼고 그 대내지구 왕권 강화 정책들만 좀 볼게요. 7페이지 잠깐 보면. 자, 흥성대원군의 이제 전제왕권 강화 정책을 보면 세도 정치를 타파했죠. 그래서 안동김씨 일족들 축출했고요.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그래서 붕당 정치 폐단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죠. 의정부하고 그 다음에 상권보호를 분담을 시켰는데, 그래서 비변사가 원래 정치와 군사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을 정치 부분 의정부,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상권조정부라는 기구가 있었죠. 그와 비슷한 이제 상권을 부활시켜서 군사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에는 나중에 폐지시켜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상권부가 다시 부활된 것은 그 당시 병익양요나 이런 양요들이 많았죠. 신민양요. 그러니까 해외 공격부터 이제, 서양세력부터 공격부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정단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의 정비 과정에서 대전해통하고 육전조대 꼭 외워두셔야겠죠? 마지막 조선시대 때 그 법전이 대전해통이에요. 예, 19세기 때 뭐 세도정치의 어떤 부패상들,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 정리했고, 근데 대전해통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육전별로 사례로 이제 정리한 게 있어. 그게 육전조대야. 그러니까 대전해통이 상위법이고 육전조대는 뭐예요? 하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3전의 개혁 중에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정정, 군정, 항복이 있는데 그 중에 군정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호포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양반들에게 군포를 징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국제는 사창제를 개혁했고, 정정은 은골 색출 이런 것도 있고, 서원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아까 그 보너스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경복궁중하고 관련된 건데, 자, 각종 토목 사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토목 사업을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경제적인 돈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납전을 강제 징수했고,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지만 실제로 원성이 자제한 돈이에요. 예, 기부하지만 강제 기부죠. 그 다음에 이제 담백전을 남발했죠. 아까 전에 상평통부의 한 량당 100량이야. 근데 가치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만 했고, 그걸 폐지시킨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전 수입도 주줄내갖고 그 들어갔죠. 가중통부를. 예. 그래서 이제 주조보다 도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물가만 뛰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폐지되니까 또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했는데 또 디플레이션 현상이 났죠.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정책, 그런 것들. 그날 별목사업, 토목공사장 증발.
백성들이 토목공장장에 동원돼, 예전에 조선후기 때는 징발제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냐면 돈 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경복궁도 그 중건할 때 돈을 줬으면 그렇게 불만이 없었을 거야. 오히려 일자리 창출돼가지고 더 좋아하지. 근데 강제로 동원한 거야.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받고, 그럼 다시 그 전공 B 문제에 들어갈게요. 전공 B 이제 몇 번 문제 보시냐면 1번 문제 볼게요. 아, 1번 문제. 자, 박교사는 가와 나 사료를 이용해서 토론식 수업을 하려고 한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학습 목표가 있고 수업 사료가 있는데 가와하고 나가 있는데 가와 나는 어디서 많이 봤던 사료죠? 어디서 봤어요? 예전에 행위 수업 모형 나올 때 기억나세요? 예, 거기 나온 사료를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파냐 사람들이 에코미인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그 당시 누굴 노동력 착취했어요? 원주민들의 노동력 착취했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와 관련된 것들이야. 그러면 요게 이걸 사용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에스파냐 식민 지배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찬반 여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수업이 맞겠어요? 토론식 수업이 맞겠죠. 그리고 판단력도 뭐와 관련된 것들 간될 것? 어떤 역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옳고 그름을 하니까 역사적 판단력.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고력의 구성 요소는 좀 달리 표현하는 거지만 뭐냐면 역사적 사고력 하위 범주와 동일해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 하위 범주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상상력, 그다음 역사적 판단력, 역사적 탐구력 이렇게 있는데 요거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역사적 판단력 두 번 나왔어. 근데 제가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보니까 역사적 판단력밖에 낼 게 없더라고. 왜냐면 연대기적 파악력은 너무 예매모호해. 너무 쉬워. 예매모호보다 너무 쉽고 역사적 판단력, 상상력을 내려고 해도 이게 왜 낼 수밖에 없냐면 내지 못하냐면 역사적 탐구력은 범위가 넓고요. 일단 역사적 상상력을 포함시켜 놨어. 그러니까 연대적 역사적 상상력이 있다가 잘못하면 역사적 탐구력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내.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래도 낼 수 있는 게 뭐냐 딱 떨어진 게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남색 책도 있고 그다음 갈색 책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받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역사적 판단력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면 역사적 판단력 부분을 좀 볼게요. 일단 넘어가기 전에 역사적 판단력 보고 그 다음에 뭐 토론 토의학습 이렇게 보고 나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게 보충 페이지 어떻게 되냐면 13페이지 펴보세요. 13페이지. 자, 거기 역사적 사고력 하위 범주 네 가지가 있죠.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김한종 씨 견해하고 좀 달라요. 최상호 교수인가요? 예, 그분이 이제 제시한 거였는데 되게 갈색 책이나 남색 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자, 연대기적 파악력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탐구력은 다 포괄되는 거고 역사적 상상력은 역사학만의 특수성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이 제일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최종적인 사고력은 뭐죠?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사고 과정이고요.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그리고 역사적 탐구력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탐구학습 과정하고 일치하고 사료학습과 관련된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역사적 탐구력 안에 상상력도 포함됐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하고 역사적 탐구력의 경계가 예매모호해. 그래서 내일 가르칠 별로 없어.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역사학이 다른 사회과학과 다 구별되는 것은 뭐죠? 역사적 상상력이죠. 근데 문학적 상상력과 다른 것은
뭘 바탕으로 한다? 팩트를 근거로 한 거죠. 예전에 기억, 관련된 기출문이 나왔고요. 자, 역사 판단력은 논쟁과 딜레마 의사결정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역사 연구나 궁극적인 목표였고, 그 다음 바람직한 교수 학습 방법은 역사 증거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논쟁 분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다양한 시각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역사적 판단력에 대해서 이제 교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와서 자기의 가치 판단을 주입해서는 한다.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가치 지향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남색책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해야 된다는 또 논쟁도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도 외워주셔야 돼. 일단 있으니까. 근데 역사 판단할 때는 가치 판단은 최대한 지향보단 지향을 한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게 제일 바람직한 거고. 하여튼 그럼 관련된 이제 있고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또 볼게요. 그 다음에 군역법 있고 잠깐만. 아이고 제가 이걸 토너스 적어놓는다고 해다가 깜빡해서 안 적어놨네요.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적 사고력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역사적 판단력. 그리고 이 역사적 사고를 통해서 육성할 수 있는 학습자 능력을 선포할 것. 자, 이거는 이제 뭘 써야 되냐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역사적 논쟁이나 딜레마를 접했을 때, 그 합리적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부터 기억과 관련된 것은 토너식 수업과 관련된 거예요, 앞에. 자, 토너식 수업은 이제, 뭘로 나눠졌죠? 대립 논쟁식 수업과 토너식 수업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통 이 토너식 수업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대립 논쟁식 수업 같은 거에 비슷하게 이제 속하겠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기억을 내어줄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두 가지 것을 말해볼 거. 그래갖고, 학습 목표 기준은 이제 보면, 역사적 판단력과 관련된 이제 학습 목표를 이제 적으면 돼요, 기억을. 예.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을 기준으로 학습 목표를 할 때는 판단의 이윤의 증거와 그의 적절성, 다른 가능성의 해석과 모색, 다른 시대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역사적 판단력 설정할 때.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 사고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을 한 교에 내서 쓰시오. 자, 교사는 학생들의 역사 증거를 토대로 논쟁점을 다양하게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타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 역할도 외워두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된 이제 토론식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 다음 제가 2회 때인가 2차 때 한번 같이 낸 것 같아. 그때 한번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요. 예. 그래도 이제 있고, 거기 이제 약간 빠진 부분이 뭐냐면 좀 적어놓으세요. 이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갖고, 두 번째 문제 있죠. 기획의 내용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것을 두 가지를 쓰시오인데, 여기를, 뭐라고 쓰냐, 이 역사적 사고력을 기준으로 기획의 내용을 정할 때, 이 역사적 사고력, 이 역사적 사고력으로 역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이 역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기획의 내용을 정할 때, 그래야지 좀 명확하게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 역사적 사고력 부분을 좀 집어넣고, 제가 문제 수정할 때 집어넣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볼게요, 2번을. 자, 다음은 조선후기 때 군역제도의 개편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군역법 만들어졌죠? 네. 군역법 만들 때 그 군역법의 그 이전에 양협병통령 그 내용하고, 군역법 관련된 내용,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뿌셈 있는 내용을 좀 집어넣었어요. 신뿌셈이 좀,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어갖고요. 그래갖고, 이 군역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보충 페이지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것들은. 자, 14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군역법 개혁의 배경이 있죠. 통일적인 징수 체계가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또 거뒀고, 그 다음에, 총액제 등장했고, 총액제 관련돼갖고 좀 얘기할 게 뭐냐면, 이 총액제에 대해서 이제 조선후기 때 시작했지 않냐 했던데, 군총제는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어요, 이거는요. 예. 다른 총액제 같은 경우에는 비총제니, 한국제니, 한총제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 때 등장했는데, 요 군총제만은 뭐냐면 조선 전기 때 있어요. 이거 심포샘에도 나와있고, 9편에도 거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때 총액제는 지역당의 총액제가 아니라 전국당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일괄적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총액을. 지역사정 고려하지 않고. 근데 군역법 이후에는 이제 지역사정 고려해갖고 정한 게 좀 다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납과정에서 수용이나 아전대 농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숙종 때부터 이제 군역제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역병통론이 일어나는데, 크게 소병통론하고 대병통론 있죠. 그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소병통론 양역배단의 원인은 양전의 부족과 양역제 불안의 운영이 있다. 그리고 대병통론 같은 양인들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신분병역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던 양역체제를 근본을 바꾸자. 근데 이런 것들은 양반 사조층의 어떤 반발 때문에 잘 안 됐죠. 일부만 반영됐고, 그래갖고 이제 그 대병통론에 있는 게 호포론, 군전론, 유포론, 결포론, 공중론. 근데 실제 반영된 것은 기본이 뭐예요? 소병통론이니까 간포론이죠. 그리고 뭐냐면 그 유포론이라든지 결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반영이 됐고요. 예. 자, 그래서 영조 때 이제 군역법을 실시했고 1년에 2필이 했던 것을 1필로 경감을 하고 지역 단위의 군청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결작을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왕실 재정이었던 어장성세를 국고수입으로 전환하고 선무군관포를 했죠. 일부 상류층에게 군포를 부과했다. 예. 근데 어떤 이걸 가지다가 어떤 애가 이제 물어보더라고. 이중 징수 아니냐. 근데 이제 일반 양민들도 했고 또 이제 선무군관포 걷느냐. 그게 아니라 이들은 원래 양반들이 아니에요. 일부 부유한 한량들이라고 해갖고 상층 양민들이었는데 자칭 양반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군역을 안 줬어요. 예. 근데 이들에게 그냥 군역을 짊어지려면 또 빠져나가니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준 거야. 그리고 대신에 뭐냐면 일필 납부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군역을 져야 할 상층 양민들이 안 지니까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무군관이라는 포해갖고 그걸 내면 선무군관이라는 이런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은경을 세출했다. 그 다음 군열청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선해청을 확보했다. 이 선해청도 꼭 외워두세요. 조선후기 때 대표적인 경제 관청이 선해청이에요. 네. 대사동과 같은 비슷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기구 써라 모르겠다면 그냥 선해청 쓰시면 돼요. 선해청 자체가 뭐야? 은혜를 베풀다. 선을 베풀다. 네. 그거 해갖고 선해청 외워가지고 모르면 그냥 선해청 쓰세요 그냥. 예. 그리고 아까쯤에 얘기 못했지만 어떤 역사적 어떤 육성 방안을 쓰시오. 그러면 역사적 사고력을 육성할 수 있다. 교육적 효과 쓰면 역사적 사고력 육성할 수 있다. 그거 외워두시면 돼요 그냥. 모르면 그냥 역사적 사고력 쓰시면 돼. 그냥 놓치면 그러면 1점이라도 건질 수 있어. 되게 한 가지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역사적 사고력을 육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이 쓸 때 왕권강화 중앙인권 잘 쓰잖아. 그런 것들을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모르면 핵심 키워드만 그냥 나열해갖고 어떻게든 다 쓰세요. 예, 모르면. 자, 군역법은 일시적인 군역의 평준화, 농민부담의 일시 경감 등등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세한 내용은 심포샘이 좀 자세히 됐더라고요. 그거 좀 봐주시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번은 다음 조선후기 때 군역제도의 개편이다. 작성 방법을 써라. 그래서 이제 영조실록이 쭉 있는데, 이제 영역 봉통론과 같은 내용이고, 영조실록에서 이제 군역법이 결정된 그 내용들이 쭉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여기에서 무도 크게 변통하기 위한 경우에 반드시 큰 경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통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변통한 것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요거는 대변통론이죠. 대변통론. 예. 참고로 경장이란 말이 있죠, 경장. 경장은 뭐냐면, 원래 의미는 가야금 있죠, 가야금. 가야금 줄이 있잖아요? 그럼 줄이 있으면 피아노 줄처럼 이렇게 뭐냐면 이걸 이제 늘어나거든, 많이 치면. 그러니까 쪼져주고 좀 이렇게 해야 돼. 조정을 해주는 게 원래 경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경장이라 그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나라를 건국할 때 창업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나라를 지키는 기왕하는 수성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냐면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좀 부실하게 있고 시대에 안 맞는 게 있잖아. 이걸 뜯어 고쳐야 되죠. 그래서 가야금 줄처럼 그때 중간중간의 개혁을 경장이라고 하는 거야. 보통 왕조시대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대경장과 관련된 것들 보면 A와 B에 들어갈 것은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한 집안에 거두는 것이니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올라가고, 이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구전론과 관련된 거야. 구전론. 구전이라는 것은 구는 뭐야? 입구자죠. 입구자. 입구는 사흘이면 사흘 단위로 걷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반도 거둘 수 있고 뭐냐면 노비도 같이 거둘 수 있는 거야. 그럼 양반이 입장할 때는 지금 뭐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신분제 분기 아니야.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은 이미 정해진 세월이 있으니 결국 더 부과하고, 이거는 뭐냐 결포인데,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도교화 해가지고 상당수가 뭐냐면 세금을 어디다 걷었어요? 토지에다 걷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해진 것들이 많은데 또 거기다 걷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A와 B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구전과 결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사료 쳐놓고 여기 또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작년 문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심포샘이 있는 사조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 자, 그 당시 기획의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병통론이 잘 안 됐죠? 그래서 니은과 관련된 정책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질구레한 주어 모아 미분체로 꾸려나가면서 부착에 나물 씨를 계획하다 보면 이게 뭐야? 소병통론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병통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소병통론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뭐예요? 소병통론 했어요. 왜냐면 너무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시하고 있었던 니은과 관련된 정책들, 그래서 이제 니은과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좀 보면 뭐냐면 한정을 철저하게 이제 남아두는 여정이죠. 수갈을 하여, 그러니까 수갈하기 위해서는 노는 것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오가작독법이나 호패법 시행 있죠. 예. 그래서 조선 전기 때도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거 오각이 아니라 오가네요. 예. 그래서 호패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 전기 때도 실시했어. 근데 조선 전기 때는 너무 반발이 많아가지고 실시했다 금방 없애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한 거죠. 숙종 이후부터. 그러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나? 늘어나죠? 왜냐, 인구 파악, 양역 파악을 하기 위해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하여튼, 양역을 부담한 양의 수를 늘려서 양역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고, 국가재정상 이유로 한없이 늘었던, 군역총, 그러니까 군총제를 고정화와 줄이는 정책도 추진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어디에서 이제 있냐면, 이것도 뿌셈에 있는 내용이에요. 소호병통론 관련된. 그러니까 소호병통론은 우리는 이제 뭐와 관련된 것만 알고 있어요. 간포론과 관련된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시행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양반이 반대했던 명분들. 호포는 되게 반발이 셨죠. 강했죠. 반대했던 이유는 성리학적 명분론 내에서 양반집 군역 문제가 그 자체가 양반신문의 포상이라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포제를 이제 실시하자니까 다 반대했어. 왜? 교과서에 나왔죠? 양반인데 어떻게 천한 것들과 같이 군포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양반의 지위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양반은 군역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미 성립됐던 이유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있고. 그냥 니은을 보면 이건 쉬울 거예요. 일필을 감안 대신에 그걸 강구해라. 그래서 부족한 세액을 이제
보충하는 것들 적어놓으면 되죠. 1개월당 2를 걷고요. 결장비를 걷고. 이걸 이제 돈으로 걷으면 뭐라면 결전이라고 해요. 결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결전은 전세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궁역이에요. 궁역. 그 다음에 종려 망시에 속했던 것을 재정으로 넘기고, 정부의 탈세제를 적발해 수세를 하고, 그 다음에 소문 공각 보도를 해가지고 양민 중에 안 내는 사람들 뭐냐면 징수하고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뽀셈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다음은 중국의 근대화 개혁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료 A는 어디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자료 A는 은빙신문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제가 이제 한번 따서 냈는데 요거는 누가 적었냐면 남계초 적었던 거고, 그 다음에 기획은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뭐죠? 해국도지죠. 해국도지. 그다음 자료비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그 이용장이 이제 뭐냐면 태평천공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뭐냐면 서양식 무기가 뛰어나다. 그래서 서양식 공장이나 무기 공장 이런 것들 만들자고 상소를 올린 건데 무슨 운동과 관련된 거냐? 양무 운동과 관련된. 그래서 양무 운동과 관련된 상소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재작년과 작년까지는 약간 중국사에 뜻거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근현대사. 예, 특히. 그래서 이 근현대사 교수님이 이제 문제를 냈는데, 이 교수님이 이번에 안 들어가요. 확실해. 그래서 뭐 중국 공산당 되게 좋아해갖고, 공산당 문제를 2문제나 냈잖아요. 예, 뜬금없이. 근데 공산당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교수님이 들어갔냐면, 예전에, 냈던 교수님이 또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은 되게 무난한 데서 내요. 되게 뭐 범법자강운동, 양무운동, 흔히 아는 주제도 있죠. 그러니까 그 주제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출 주제 중심으로. 그래서 문제도 웬만하면 다 이런 식으로 편제를 했어요. 저도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양모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양모운동의 의미는 해국도지에서 나왔죠. 그래서 서양의 장기를 배워 서양을 제압한다. 이거. 배경은 이제 아편전쟁 연료 사건을 통해 서양의 군사를 경험했고 태평천국 과정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과 협조상을 성립했고요. 등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주체는 양목파 관료들, 지방 한인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 지향은 중체서요. 자, 양모운동과 같이 있을 때 무슨 운동도 같이 있었죠? 메이지 유신도 같이 있었죠. 자, 그러면 개혁 내용 보면 부국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요. 총리함을 설치하고 군수공업 육성, 군제개혁, 그 다음에 방위공장이나 근대적 공장을 설립하고 유학생을 파견하고 외국 학교를 설립하는 등등 있고, 자, 그렇지만 이제 청일전쟁 때문에 그 한계성이 노출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4개 꼭 외워두세요. 2-3번 계속 나왔어.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치중흥의 기본 정신은 정통사회의 농업사회 붐을 깨있고 서양 제도의 도입 없이 기술 등 중체성에 입각한 서양 문물의 피상적 모방, 지도력의 문제, 비효율적, 개인적이고 지방 중심인데 이거는 뭐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냐면 메이지 유신하고 차이점이 있죠.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지방세력이 추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추진했죠? 중앙정권을 장악하고 추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간독 3판의 문제점 등등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꼭 외워두세요. 기출에 한 3번 나왔던 거야.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자료 관련된 내용들 문제 관련된 내용들 볼게요. 일단 여기 기획은 해국도지인데, 자, 여기 보면 기획의 해국도지 중에 자료 B와 관련된 근거를 찾으시오. 자, 여기 이제 요거는 서양의 기술이나 무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양모운동. 양모운동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면 되죠? 해국도지에서. 자, 이거 뭐냐면 서양의 장기를 배워서 서양을 제압한다. 이걸 쓰시면 돼요. 예. 양모나 명칭도 여기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해국도지가 요번엔 좀 문제가 이상했는데 해국도지가 양모운동에도 영향을 줬지만 범법 자가운동에도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위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죠? 공양학파예요. 경제학을 진학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양계차오 있죠? 양계차오도 범법 자강파죠. 그러니까 해국도지를 되게 높게 평가해. 근데 이제 교과서나 통문에서는 마치 해국도지에 양모운동처럼 영향을 준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두 개를 동시에 영향을 줬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심지어는 요번에 이제 시험문이 나온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회극, 메이지 유신에도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중국 애들만 그런 거예요. 중국 애들만. 네, 그래서 요번에 메이지 유신 나왔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일본 애들이 이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하여튼 자, 그러면 니은을 비추어 자주비의 운동의 한계를 서술해보고, 그러면 당시 디귿이 누군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니은을 비추어서 니은은 뭐예요? 하회극은 뭐죠?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자주비의 운동은 뭐냐면 양모운동.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한계? 다 한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 쓰셔야 되냐면 한계 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의 주체는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고 중앙의 개혁세력인데 반해서 양모운동은 개인적 차원, 지방적 차원에서 추진했다. 통계에 있어요. 그냥 한 개 다 쓰라고 하는 게 제한된 형태로 낸 거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디귿이 빠졌죠. 디귿이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집어넣는데 그 전에 뽑으신 분은 디귿이 없을 거예요. 이 디귿이 있나? 여기 없네. 제가 이제 디귿은 이게 뭐냐면 적국이라는 뜻이 있어요. 적국은 누구겠어요? 일본 제국이 아닌데 태평천국이죠. 네. 왜? 이런 무기를 왜 만들려고 했겠어요?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무기의 우수성을 실감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유추하는 거예요? 양모운동 배경을 또 유추할 수 있죠. 요거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만드는 기업 운영 방식. 이걸 뭐죠? 간독상파. 그래서 간독상파는 내용이 뭐냐면 반간 방민의 성격으로서 그 반간이라는 것은 반자는 반대 반자가 아니라 반반자예요. 예. 간에서 감독하고 민간이 건강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 양모운동이나 범법자가 운동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양모운동은 자주 울거먹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대여놓고 계속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자, 그 다음 프랑크 왕국을 좀 볼게요. 서양 중세사에서 이제 잘 많이 나오는 게 칼데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칼데제는 제가 문제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식상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 프랑크 왕국에.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몇 번을 이제 보냐면, 16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자, 이 프랑크 왕국은 다른 게노아 왕조와 달리 장기 지속이 됐죠. 그래서 그 지속 원인에 대해서 이제 쭉 보면, 본래 거주지인 나일강을 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게르만의 정통을 잊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보급도 가능했고, 안전지대, 지리적 조건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개종을 했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타나시우스파로. 그 다음에, 정치학적인 갈리아 지역은 이미, 노마화 돼가지고, 일찍부터 농경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프랑크 왕국이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메로빙고 왕국. 이걸 요즘에 메로빙고라고 하지 않고, 메로베우스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자, 크로비스 같은 경우 왕조를 개창했고, 카톨릭 개종했는데,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로에서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한 게 아니라, 원래는 부족신을 믿고 있다가, 개종할 때, 아리우스파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파를 개종해서, 로마인들과 종교 코드가 되게 딱 들어맞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말기 때는 이제 궁제 세력들이 너무 강화하면서 이제 했다가, 이 궁제 중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카르스 마르테인데, 카르스 마르테는 뭘로 유명하죠? 뚜도 포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격파하죠. 그 기마대를 이용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르스 마르테 같은 경우에는 왕은 아니었어요. 공주였지. 그런데 피핀 때부터 그의 아들부터 왕이 됐죠. 그래서 카르스 왕조를 개창하고 그때 누구하고 유대를 맺게 되죠? 교황과 유대를 맺게 되죠. 정경유착이 일어나요. 교황은 그 당시에 이제 동로마 제국부터 보호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일단 지리적으로 너무 멀잖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상 그 숭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 그래서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피핀하고 손을 맞고 피핀의 왕의 직위를 인정해주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이었던 카를 대제의 황제직까지 인정해주죠. 자, 그래서 피핀이 교황령을 기증해서 그 당시 롬바디아 왕국의 영토를 뺏어서 라반나라는 지역을 이제 교황령 기증했다. 이 라반나는 그 당시 북이탈리아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때 동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전역을 좀 지배하는 데 있었거든요. 유스티누스 황제 때. 그때 총독부를 어디에 뒀냐면 라반나 지역에 줬어. 예.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카르데지 업적 다 외워두셔야죠. 이거는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정복전쟁을 해서 서노마 영토를 다수 획득했고 롬바르족들을 안전 평정했고 섹슨족을 점령해서 카톨릭을 개종했고 섹슨족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냐면 영국 건너갔지만 원래 근거지는 저쪽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이에요. 네, 요걸 점령했고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고를 이제 정복하고 에스파냐를 공격했지만 실패했죠. 그걸 소재로 만든 노래가 뭐죠? 로랑의 노래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원정을 했는데 이슬람 세력 원정이 나왔지만 여긴 종교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영토 확장 정책이야.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종교전쟁, 막 이슬람과 기독교처럼 이렇게 투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언제 했다? 11세기 이후에 십자군주 전쟁 때 노랑의 노래 때 왜곡된 거야.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북부 거점을 공격했지만 뒤에 섹슨족이 공격했기 때문에 철수를 했어요. 근데 철수하는 과정에서 후방 부대였던 노랑의 부대가 공격을 받죠. 그래서 노랑이 점사하는데 여기에서 큰 왜곡이 일어나죠. 노랑의 노래에서는 누구부터 공격받았다고요? 이슬람세부터 공격받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피레네 산맥에 살고 있는 산악부족이었던 바스크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이 바스크족은 기독교를 믿어서 같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바스크족이 아니라 노랑의 노래에서는 이슬람으로 이렇게 둔갑이 되죠. 그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이제 이슬람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 결과 카탈루니아 지역에 이제 에스파냐 병정주를 설치했다. 노랑의 노래의 영향은 12세기 때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역사적 소재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등등등 여기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 왜곡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통치제의 구축을 하고, 문화정책에서 이제 볼 게 카올링고 르네상스.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게르만 법전을 편찬하고, 궁중학교를 돕고, 그 다음에, 알킨 같은 학자들을 초빙했고, 그 다음에 라틴어가 기여됐고, 그 다음에 알킨이 만든 이제 소문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롤링그 알파벳이에요. 예, 카롤링그 소문자. 예전에 메로빙고 소문자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갖고, 더 축약해서 만든 것이 카롤링고 소문자고요. 이게 이제 또 만들었는데 한동안 잊혀졌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다시 찾아내요. 발굴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쓰이고 있다. 예. 그날 서노마 황제 수요 의미, 서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서 서유럽의 문화가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교황이 동로마 황제로부터 독립하고 서유럽의 속권과 국권이 분리되는, 그래서 이제 유럽 정치 과정의 대주축이 형성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프랑코 왕국이 왜 장기 지속 중인 이유들, 메르베우스 창시한 행적과 관련돼서 서술해 보시오. 운적 클로비스 행적하고 이제 관련돼서 보시면, 근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타나시우스파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모기가 많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카르스 마르테의 업적. 이거 뭐예요? 딱 한 개밖에 없죠? 이슬람 세력이 프랑코 왕국을 침입했을 때, 투르가 푸아티에 근처에서, 격퇴했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당시 니을, 그러니까 누구야 니을이? 교황이 그다음 교황의 권위를 위해서 디귿의 왕의 정당성을 마련해서 교회에서 작성한 문서를 쓰셔. 이건 뭐냐면 그 콘스탄트 기진장이야. 그러니까 콘스탄트 기진장하고 이게 카오스 대제의 그 선호망제 간의 의미도 두고 그 다음에 카오스 그 피핀이 왕이 즉위할 때도 이걸 이용했어. 왜냐면 콘스탄트 대제가 로마의 반쪽을 누구한테 기증했다는 거야. 교황한테 기증했으니까 교황이 자기 영역 안에서는 왕 임명하고 황제 임명한 건 당연하다. 근데 나중에 르네상스 이후에 이게 상당히 왜곡된 사로, 그러니까 위조된 사료가 밝혀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미은의 역사적 의미. 그래서 카오스 대제가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래서 이거 손오망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로마 게르만의 중세 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수립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석에 있는 내용.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태종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조선 초기 때 정책. 조선 초기의 정책, 태조의 정책은 항상 누구와 연결해서 보셔야 되냐면, 정도전의 정책과 관련돼서 연결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그 정도전 관련 정책에서 군사개혁 나왔죠. 예. 한번 나올 때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객관식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좀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태종의 정책은 그 밑에 이제 보충 페이지 16페이지에 정리했으니까, 각자 보세요. 시간을 위해서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자조 A는 뭐뭐뭐 일대기. 금방 알죠? 이거는 정도전 일대기고, 예전 자조 A와 관련된 것들은, 그 기출문제에서 제가 이제 약간 응용을 했고요. 그 다음 자료 B는 이제, 쭉 있는데, 요, 자료 B는 이제 어디 때냐면, 이거는 좀 뒤에 얘기 때요. 태종실록에 실려있는 태종 때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 태종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와 관련, 병권을 일원화시키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사병업화를 하려고 했어. 웃긴 게 이제, 정도전이 사병업화할 때는,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야? 정도전이 반대해가지고, 정도전이 했으니까 이방원이 반대했잖아? 근데 지가 이제 왕이 되니까 뭐야? 정도전 정책 그대로 계승해. 그래서 욕했던 놈하고 똑같이 그렇게 계승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면, 자조 A에서 이제 그 기구의 명칭,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위용 상군부. 그래서 총괄기구로서 이제 군사 총괄기구로서 위훈상군부를 이제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위훈상군 부사가 됐던 것이 누구냐면 정도전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양을 이제 정한 이유. 요건 제가 이제 갖다 붙였는데, 자, 한양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남경길짓을 못 했었어. 요즘에 틀려. 있는 말 없어요, 전혀. 남경길짓을 쓰는 게 아니라, 한양은 나라의 중앙에 딱 위치했고, 정을 다스리기 쉽고, 한가가 끼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물자가 풍부하고, 주변의 산호부터 둘러싸여 외적을 막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쓰인. 남경길짓서에는 물론 이게 좀 약간 섞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교적인 어떤 합리적 지휘관.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그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신진사대부들이잖아. 신진사대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도찬설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의 합리적 입각이라면 풍습 오고 그걸 보고 예언하고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 근데 그 제일 싫어했던 것들을 끌어다가 이걸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남경에 예전부터 글짓한 건 있지만 요때는 다른 이유에서 남경을 설치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달을 보면 이성계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막 무학도 가고 막 저기 가잖아요. 무학대사 막 이끌고 와갖고는 신촌도 가고 개동도 가고 하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예전에 남경 궁궐터 있었죠. 숙종 때 만들어줬던 그 궁궐터에서 이제 잤어요. 보니까 딱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길지구나 하면서 여기를 정하자. 그러면서 한양이 된 거야. 그 예전에 그 숙종 때 그 만든 궁궐이 지금 어디에 뜨냐면 경복궁 틀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확장시킨 게 경복궁이거든요. 예. 자, 하여튼 요걸 쓰셔야 된다. 합리적 입장에 썼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을 보면 니은과 발언과 관련돼서 명예문서
그 누구의 그 주원장이 조선의 아군이다. 누굴 지명한 거죠? 정도전이죠. 예. 왜 그걸 했냐면 포정문 사건이 나가는데 보통 이제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대문도 왔다 갔다 하잖아. 예. 그래서 포문과 전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홍무제가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적자, 도덕적자나 뭐 빗강자 이런 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해. 왜? 예전 자기가 이제 뭐냐면 그 승려였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다음 홍문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 막 깊이 글자도 있어. 만약에 쓰면 뭐야? 그냥 때려 죽이는 거야. 그냥 문자욕이라고 하는데 조선에서 그걸 안 와. 잘못 썼다가 포정문에 그 글자를 썼다가 그 홍무제에 뭐냐면 분노를 사게 된 거야. 그러니까 홍무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 잘 모르고 정도전을 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도전 불러내라고. 그러니까 정도전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두세 번의 포정문 사건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사신호 같은 사람이 맞아듣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기한 보내고 이렇게 포정문 사건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외교문서 포정문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병학파 정치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 사병학파는 이제 태종실록이지만 예전에도 있었죠. 정도전과 관련된. 그래서 자료 A의 인물이 D의 하자 같은 생각을 한 군사 조치를 쓰시오. 그래서 진도에 입각해서 진법훈련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시해군이라고 해갖고 왕자나 대신들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시해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 폐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부를. 그래서 거의 사병화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병화된 군대를 중앙으로 이렇게 기속시키려면 이들 관계를 단절시켜야 될 거라. 그래서 그 당시 정도인 진도라는 범법수를 만들었어요. 진법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 관계를 끊고 상하 관계, 지휘 관계를 누가 갖는 거야? 자기가 갖는 거야. 중앙군화. 뭐냐면 위용 상군 부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군화 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어요.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는 뭐냐면 유럽의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파시즘, 나치즘인데 이제 서양사 교수님들이 그 히틀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히틀러를 이제 좋아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히틀러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좀 특이하잖아. 그래서 오늘날 간종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면서 공부하잖아. 예. 그래서 히틀러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솔링하고 히틀러를 좀 비교하는 문제를 냈어요.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기출에 잠깐 언급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다음은 유럽의 전체주의와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 보면 자료 A는 국가사회주의란 말이 나오면 당연히 나치니까 히틀러 관련된 것이고, 자료 B는 이제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예문에 나왔죠. 03년 기출에 국가가 인민을 창조한다. 예, 기출 나왔던 무솔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무솔링과 관련돼서 제가 어디에 이제 적어놨냐면 19페이지에 적어놨어요. 예, 그 19페이지는 일단 무솔링의 집권 과정을 제가 적었고 히틀러 나중에 또 한번 언급됐으니까 이제 그때 한번 보고요. 무솔링 집권 내용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무솔링 내용을 잠깐 볼게요. 그 19페이지. 일단 무솔링이 집권한 연도가 몇 년이죠? 그거 외워두셔야겠죠? 네? 자, 히틀러 연도가 33년이죠. 대공황 이후죠. 근데 11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22년. 그러니까 무솔링이 집권한 건 22년이야. 총 22년.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거냐면, 뭐와 관련이 없는 거냐? 대공황과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히틀러는 대공황과 관련돼 있지만, 무솔링의 집권 과정은 대공황과 관련이 없다. 뭐 때문에 관련이 1차 세계대전 이기고 나서 이탈리아인들이 자기들 솔직히 말해서 볼 것도 할 것도 없는데 너무 이제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근데 들어온 곳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또 경제 공황, 불황.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무솔링이 집권한 배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공황하고는 상관없어요. 대공황하고는. 그래서 전투단을 조직하고 검은 설치단에서 이제 대중을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은 설치단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 조직을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마시 인사법.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틀러, 이제 무솔리니가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시틀러예요. 그래서 이 노마시 인사법 중에 이제 뭐냐면 배운 게 이건데 이게 더 높여 하이 시틀러거든요. 이런 것도 다 무솔리니한테 배운 거예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 집권 과정은 공산당 타도, 그 다음에 노마진골 통해서 독재 정권을 장악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히틀러와 달라요. 히틀러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권했죠. 자, 그 다음 파시스 민병대를 창설하고 다수당을 조직하고 파시스 입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시스당위원회 당외에 모든 정당을 금지시키고, 이건 뭐 히틀러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알바니아를 보호하고 에티오피아를 침입했죠. 이거 예전에 신문이 나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침입하고 점령을 하고 반발이 많으니까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이에서 국제연맹 경제 제재를 하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황하고 관련된 것이 나태라는 법약이에요. 그 명칭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는 의회를 되게 무시했어. 의회 정치를 이제 불신했기 때문에 의회 대신에 제시한 국가가 의회 정치 국가가 아니라 이제 의회 중심의 국가가 아닌 협동조합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 국가 좀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솔리니의 특징이고요. 자, 근데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좀 차이점이 뭐냐면 히틀러는 더 독재적이에요. 더 강심적이고 무솔리니보다. 결정적으로 뭐냐면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없는 게 있어. 무솔리니는 인종주의는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인종주의 막 히틀러가 뭐냐면 유태인 학살하니까 무솔리니 안 좋아했어. 왜 유대인들 죽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유대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고 있진 않지만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같은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참한 것도 뭐냐면 그때는 이제 말기 때인데 그때는 이제 그 뭐냐면 그 무솔리니 정권에 한번 퇴출당하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산장에 갇혔다가 히틀러가 구해줘요. 그리고 노마의 개대정부를 만들어. 그때 잠깐 이제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개대정부 때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거고. 그래도 인종주의 색깔이 되게 약하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아이고, 여기 있어요. 6번. 자, 6번을 보면 이제 나치즘하고 이제 파시즘의 전체 비교, 요거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좀 언급했던 거예요. 예. 자, 나치즘은 극단의 민족주의, 반지성주의에 입각한 전제적 독재체제에 입당해서 이탈리아 파시즘과 유사한데, 파시즘에서 더욱 독재성이 강하고 인종주의가 되게 강하다. 인종주의가 키워드예요. 차이점 쓰다고 하면 독재적이라는 말은 뭐 좀 약간 상대적인 거니까 모르겠는데 인종주의는 확실히 없어요. 예, 무솔리니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A의 1차 자료 명칭을 써보고 기억에 입각한 A 정치가 경제 정책에 한 가지 쓰시오. 일단 하자가 이거 누구예요? 이건 하자가 이건 히틀러죠. 히틀러가 유일한 책은 하나 딱 있어요. 나이투젠이요. 나이투젠. 이 외에는 쓰지 않았어. 그 비인홀 그 폭동 이후에 이제 한 6개월 동안 갇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할 일 없으니까 쓴 게 그 나이투젠인데, 근데 처음에 제가 다큐를 보니까 나이투젠이 팔리지도 않았대요. 3만 부도 안 팔렸대. 근데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결혼식 할 때도 나이투젠을 가지고 결혼식을 해갖고 선설해야 되고 자기 집안에 다 했고, 만약에 그 자기 집에 나이투젠 없다 하면 사상성이 의심받는 거죠. 읽지 않더라도 나이투젠은 읽었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그래갖고 히틀러가 그것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인쇄 수입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리고 히틀러 내가 보니까 히틀러 책을 되게 독서광이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일일이 자기가 보는데 문제는 너무 편식이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일배처럼. 네. 그래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그냥 쭉 보다 보니까 그 짓을 하게 된 거죠. 자, 하여튼 나이투젠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기억에 입각한 자료 A 정책의 경제 정책 한 가지,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히틀러의 계획 경제 정책,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건데, 일단은 유대인의 자살을 몰수적뿐만 중간재 배급에 대해서 중과세를 했고, 실업자를 위한다는 구실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했고,
그 경제개발 계획을 했고, 그 고속도로, 주택, 간청거스. 그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이게요. 예. 그래갖고, 그때, 초창기 때 노동자들이가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노동자들 후가도 보내고, 그래갖고 이제, 있고, 폭스바겐에 보면 이제, 차 있죠? 예,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차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지시가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잘했는데, 침략정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자, 그 다음에, 자료 비정식과 교환과 맺은 조약 내용을 쓰셔. 일단은 명칭도 외워두셔야죠. 나타내는 조약. 예. 그 다음에, 바티칸 도시국가의 완전 독립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국교 인정에 대신에 교황 이탈리아 왕국을 승인하고, 과거의 교황을 포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니은의, 의회 중심의 정당 정치를 부정한, 니은의 이제, 국가의 명칭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협동종합국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협동종합국가. 예. 시틀러도 의회 정치를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에 의회 정치를 무너뜨렸죠? 그 법이 뭐죠? 수권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수권법의 그 내용이 뭐예요? 수권법은 이제 뭐냐면, 입법부가, 의회가 행정부에게 입법권을 줘버리는 거야. 위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바이메더 헌법제재가 무너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이제 보는데, 이 7번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자, 다음은 1910년에 공포한 독립선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있는데, 되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니까 3.1운동의 기밀독립선언서 있죠? 이거 없더라고. 이거는 문제 안 나오고, 3.1운동 유치해서 안 되고, 되게 뭐가 나오냐, 대동단결선언, 무호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20페이지에 보면 대동단결선언, 무호독립선언, 28독립선언 정리해놨거든요. 그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무호독립선언, 대동단결선언, 특히 대동단결선언 있죠?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한혁명당의 주체되었고 사개서 발표했고 주권 분명과 국민주권선, 민족유일당을 제정했고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전환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여기에 있고 무호독립선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자료 A는 대한독립선언이죠. 무호독립선언. 그래서 무호독립선언도 만주 길림 외교독립 공부했고 외교독립론에 전제호 독립 쟁취했고요.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시하더라고 이제. 예. 그리고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건 대동단결선언. 그러니까 요거 주어지고 요 선언의 명칭을 써다 나올 수 있어. 예.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H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누굴까요? 조송왕이에요. 조송왕. 이거 외워두세요, 꼭. 예. 또, 조송왕 행적딱 쓰라고 하면, 기본 방향이 상균주의죠? 예. 상균주의는 보통 선거를 통한 공화정 설립, 의무교육제 실시, 실사화되어 있는 고치시고요. 예. 주요, 생산시대 구별,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자료 B의 내용을 공포한 단체의 명칭을 써볼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자료 B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대동단결선언이죠. 대동단결선언은 단체에서 뭐라 써야 되겠어요? 신한혁명당. 예. 그래서 신한혁명당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신한청년당으로 돼 있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 못하니까 혁명당 고치세요. 제가 미리 곤쳐서 올려놨긴 했는데, 제가 나눠주는 거는 지금 전에 것은 잘못했으니까 고치시고, 자, 요 선언을 계기로 원래는 혁명당이 복복단체였어요. 근데 이제 복복단체가 아니라 국민주권 노선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복벽주의에서 공화주의로 변환됐다 해도 맞아요. 맥락은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답안 체크하실 때 제가 예시 답안을 이렇게 했는데 이 예시 답안은 왜 답안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편의상 여기 다 그냥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고 맥락 체크하세요. 그냥 요거는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면 자, 이 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한 독립운동 기구를 구성을 쓰시오. 자, 독립을 위한 전당교 임시연구 기구를 만들자고 했죠. 통일기구를.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요 두 개 선언, 대동단결 선언, 무호독립 선언.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팔 독립 선언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팔 독립 선언도 교과서에서는 좀 많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제가 이게 8번 문제를 되게 고심해서 만들어요. 요거는.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모의고사를 어떻게 만드냐면 2대2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1번, 2번, 1번은 교육과정 쫙 만들고 2번은 한국 고대사 쭉 만들고 이게 컨베이 시스템처럼 이렇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더 편해가지고. 근데 다른 거는 그 전에 다 만들어놔. 내가 다 만들어 놓는데 요 8번만은 딱 놔둬요. 그래서 요거는 한 해 한 해 만들 때마다 매주 1개 만들 때마다 이렇게 그 전에 머리 해가지고 한두 시간 머리 싸면서 만들어. 그래서 이게 만들기가 좀 힘들어. 이게 8번 문제가 논술형 문제가요. 그래서 논술형 문제는 지금까지 역교동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근데 다행히도 요번 연도가 마지막이야. 이 8번의 그 역교동 문제는. 내년부터는 역교동 그 논술 문제가 없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2점, 3점짜리, 4점짜리 문제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제 문제 수가 많아지고 대신에 8번 문제가 없어졌어요. 네, 그 내년부터. 올해 다 공부를 하시니까 학교 가시니까 이거 꼭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년 문제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교과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과서 관련돼가지고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가 나갔잖아. 예전에 교과서 얘기를 못했어. 노무현이나 김대중 때는 막 교과서 비판 내용 많았다가 박근혜나 이때 없다가 박근혜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다시 등장했죠. 그래서 교과서를 좀 많이 낼 것 같아. 그래서 교과서의 제도적인 측면하고 뭐 비판점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이걸 제가 몇 번에 봤냐면 2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1페이지. 자,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파란 책, 녹색 책하고 그 다음에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 개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그 교과서관 있죠. 절대적 교과서가 그 다음에 도구적 교과서관. 요번에 이제 그 비판적 읽기와 쓰기 할 때 잠깐 언급돼 있었죠. 예,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어디에 입각한 거야? 교육과정에 입각한 거야.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발행체제인데 요거는 이제 그 각 교육과정마다 뭘 발행했는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좀 시험 문제 나오긴 했는데 요 개념 자체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게 딱딱 떨어지잖아. 요거는. 그래서 이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관계 있는데 되게 이제 지금 그 교과서 체제는 뭐예요? 지금은 검정제죠. 뭐 한국사나 역사나 세계사나 동아시아 책. 그래서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공급하지만 교과서 구성 요건을 누가 정하죠? 국가나 국가기관이 정해요. 교육과정상으로. 그래서 다양한 교육 단점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했지만 실제적으로 뭐죠? 세부 규정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인정제 같은 경우에는 인정제는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있어요. 인정제는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수학이나 과학 교과 있죠. 음악체, 음미체. 그러니까 이런 데는 딱 가치 중립이잖아. 근데 되게 인정제다고. 근데 인정제는 일단 교과서 만들어놔. 그리고 나중에 교육부가 추후 승인을 해줘 그냥. 근데 그 검정제 같은 경우에 미리 정한 틀에 맞춰갖고 해야 돼. 그러니까 국사, 사회, 그 다음에 사회나 역사나 그 다음에 국어 있죠. 그러니까 같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되게 검정제. 이거 왜냐면 국가의 통제가 좀 필요하거든.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교과서 편찬 과정 변천. 제가 그 당시 이제 녹색책에 있는 거 있죠.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꼭 외워두세요.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 교수의 오목기하고 뭐 2차까지는 독보가 없어요. 검정하고 국정이 왔다 갔다 했던 거니까 병행했던 거고 3차 때부터는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예전에 한번 3차 때, 국정화, 그거 언급돼 있었고, 그 다음에 1종, 2종의 의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외워주세요, 꼭. 제가 한두 개 쓰라고 할 것 같아.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파악을 해주세요. 파란책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교과서의 비판점도 또 있는 게 뭐냐면,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갈색책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비판하는 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언급했고, 민족주의 입장에서 또 국사교과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무 민족을 강조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입장에서 국사교과서는 너무 민족주의 지향이 아니다 비판해. 양극단에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양쪽의 관점을 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문제는 내지는 않았지만 요거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뭐 다 외우기 힘들면 두세 가지만 외우고,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쓰면 되죠? 언어 담론. 모르면 그냥 다 언어 담론 쓰시면 돼. 이렇게 쓰면 맞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에 이제 수업자 교과서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사회자, 오늘은 교과서 발행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교과서 발행제도는 누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교과서 구성 요건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기준이니까 외워두세요. 법률이나 간행에 정한 절차. 그래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그 다음에 자유발행제죠. 그래서 기획에 입각해서 뭐와 뭘 쓰시면 되죠? 검정제하고 인정제, 그 답안 내용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의 비판 내용 두 가지 정도 외워두세요. 예, 국정교과서 비판 내용.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국정교과서가 다양한 역사인식을 가로막는다.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가 역사인식이 공식 역사관이 강요되면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역사관을 강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박근혜가 이제 만든 정부가 원하는 이데올로기 뒷받침이거나 정부 홍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박근혜가 박정희 홍보를 많이 해줬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나 하여튼 세계사 교과서나 등등 있지만 다 뭐에 입각해 쓰는 거죠? 교육과정. 예, 우리는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에 입각해 검정제 교과서가 만들기 때문에 원래는 다양한 시각의 양성이지만 실제 단원이 다 구성됐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뭐예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다양한 관점을 육성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종, 2종인데, 이제 1종은 연구 개발, 도서를 냈지만, 실제 1종은 국정하고 뭐죠?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발행권과 공급권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구성 요건 또한 국가가 정해놓죠. 1종 도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비슷비슷하다. 예. 그래서 1종이라는 명칭이, 그 당시 3차 후반부부터 생겼다가, 6차까지 가다가 7차 때는 다시 국정, 검정, 이런 식으로 한원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서술 방향을 내서 이제 파란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최 교사, 김 교사 이렇게 교과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 교과서 문제점에 대해서 교과서 개선 방안을 야와 바를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많은 이제 학년별로 학년에 따라 주제별 또 시대별로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학생 자신의 역사 이해를 확립하고 역사학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탐구 자료나 학습 자료들에서 자료를 교과서에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반은 교과서 내용이 체계적 역사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주체 역사 태도 관점 배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에게 역사 주제와 문제, 시대와 인물에 대한 수소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생 활동을 포함시키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파란책이 다 있어요. 그 내용들. 그래서 그 개선 방안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녹색책에 있는 내용도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교과서 비판하는 거, 그 다음 민족주의 관점에서 교과서 비판하는 거. 예전에도 한번 기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포스트 모더니즘 무조건 비판하면 모르면 뭐라고 써있죠? 언어, 담론, 텍스트. 세 가지 쓰면 웬만하면 다 걸려들어.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2차 이제 모의고사를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